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오로라라는 신비로운 빛의 세계를 탐험하며 관측에 필요한 필수 장비와 기술을 알아볼 것입니다. 최고의 촬영 기법과 각국의 오로라 관측 기술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로라 관측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일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로라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오로라, 그 신비로운 빛의 세계? 처음 만나는 오로라의 매력. 오로라, 그 신비로운 빛의 세계? 처음 만나는 오로라의 매력. 여러분, 오로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환상적인 색깔로 하늘을 수놓는 이 자연현상은 많은 이들에게 경이로운 경험을 안겨줍니다. 오로라는 주로 북극과 남극 근처에서 관측되며 대기 중에 전자기 입자가 태양에서 방출되어 지구의 자기장과 충돌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 분자들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펼쳐지죠. 첫 번째로 오로라의 색깔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오로라의 주된 색깔은 녹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등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색깔은 대기 중의 다양한 가스와 그들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산소 분자가 높은 고도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빨간색을, 낮은 고도에서는 녹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질소 분자가 관여할 경우에는 파란색과 보라색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오로라는 각기 다른 색으로 하늘을 수놓으며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로라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이를 관측하기 위한 준비 과정 역시 흥미롭습니다. 오로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 환상적인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겠죠?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장소와 시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 북극 지역에서 가장 잘 관측되며 맑고 어두운 하늘이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특히 오로라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높아지니 그런 장소를 찾아 떠나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로라를 관측하는 데 있어 빛 오염이 적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심의 불빛에서 벗어나 넓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오로라의 경이로움을 더욱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나 핀란드, 스웨덴 등으로 여행을 떠나곤 하죠. 이곳의 겨울은 혹독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오로라의 환상은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로라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비로운 경관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오로라를 처음 만나는 순간, 그 황홀한 순간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더욱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오로라 관측을 위한 필수 장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를 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한 필수 장비는 무엇일까? 이 장비들이 없으면 안 돼.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한 필수 장비는 무엇일까요? 오로라를 제대로 관측하고 촬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장비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도 사용 가능하지만 높은 품질의 DSLR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이들 카메라는 낮은 조명에서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라의 아름다운 색상을 포착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장비는 삼각대입니다. 오로라는 주로 밤에 발생하기 때문에 긴 노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카메라가 흔들리면 사진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튼튼하고 안정적인 삼각대는 필수적입니다. 또 다른 필수 아이템은 렌즈입니다. 광각 렌즈는 넓은 하늘을 담을 수 있어 오로라의 장관을 더욱 멋지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14mm에서 24mm 범위의 렌즈가 추천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 종류의 필터도 유용합니다. 특히 ND 필터는 빛을 줄여주므로 밝은 오로라를 보다 선명하게 촬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극광 필터를 사용하면 오로라의 색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상 장비가 필요합니다. 오로라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계와 기상 예보 앱을 활용하여 날씨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맑은 하늘을 찾는 것이 오로라 관측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라 관측을 위한 탐색 장비인 GPS 기기도 필요합니다. 오로라가 잘 보이는 장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는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지도 앱도 유용하지만 배터리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예비 배터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옷과 방한용품도 필수입니다. 특히 겨울철 오로라를 관측할 때는 매우 추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장갑, 모자, 외투 등을 준비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오로라 관측에 나선다면 멋진 오로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것입니다. 최고의 촬영을 위한 카메라 설정은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비밀. 오로라를 촬영할 때 최고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카메라 설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카메라의 모드는 수동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동 모드는 조명이 변화하는 오로라의 특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동 모드로 설정하면 셔터 속도, 조리개, ISO 값을 직접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세밀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셔터 속도는 오로라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초에서 30초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빠른 셔터 속도를 사용할 경우 오로라의 흐름이 잘 포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긴 셔터 속도를 사용하면 노이즈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조리개는 가능한 한 넓게 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f2.8 또는 그 이하의 값을 설정하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 어두운 밤하늘의 오로라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장비에 맞는 최적의 조리개 값을 찾아야 합니다. ISO 값은 촬영 환경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오로라는 일반적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나타나므로 ISO를 800에서 3200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SO 값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ISO 값을 찾기 위해서는 몇 번의 테스트 촬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커스는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로라는 비정상적으로 변화하는 빛의 패턴이기 때문에 자동 포커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포커스를 맞춘 후 촬영할 위치를 잘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대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긴 셔터 속도로 촬영할 때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삼각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삼각대가 없다면 주변의 단단한 물체를 이용해 카메라를 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오로라를 촬영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로라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 설정들을 바탕으로 멋진 오로라 사진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각국의 오로라 관측 기술, 그들은 어떻게 오로라를 잡는 걸까? 오늘은 오로라 관측에 있어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로라는 그 화려한 빛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각국에서는 이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어떻게 관측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즉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오로라 관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탐사 차량과 드론을 활용합니다. 이 드론들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 오로라의 세밀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에서는 오로라 예보 시스템도 발달해 있어 기상 조건과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최적의 관측 시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캐나다에서는 전통적인 방법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특별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캐나다의 많은 연구자들은 오로라 관측을 위한 최첨단 관측소를 운영하며 이곳에서는 레이저와 스펙트로미터를 통해 오로라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오로라가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더욱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죠. 또한 미국 알래스카 지역 역시 오로라 관측의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성능 망원경과 이미지 처리 기술을 결합하여 오로라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자신들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에 맞춘 고유의 관측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에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인들이 오로라 관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과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오로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오로라 관측을 위한 새로운 기술로 광학적 관측 장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오로라 발생의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오로라 관측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오로라 관측 기술은 다양한 방식과 접근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 오로라의 신비로운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관측은 단순한 관람이 아닌 과학적 탐구의 과정이기도 하죠. 오로라 관측 여행, 어떤 장소가 가장 좋을까? 여러분의 선택은? 오로라 관측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장소입니다. 오로라는 주로 극지방 근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 지역이 가장 이상적인 관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반구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알래스카 같은 지역이 유명합니다. 이곳들은 오로라를 관측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장소는 노르웨이의 트롬세입니다. 이곳은 오로라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 찾는 곳입니다. 겨울철에는 맑은 하늘과 함께 오로라를 관측할 확률이 높아져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노모빌을 타고 오로라를 찾는 여행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만한 곳은 스웨덴의 아비스코입니다. 아비스코는 아비스코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고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로라 관측 명소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기상 조건이 좋고 헬리콥터 투어와 같은 특별한 경험도 제공하고 있어 여행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다음으로 핀란드의 로바니에미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산타클로스 마을로도 유명하지만 아름다운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로바니에미에서는 오로라를 보면서 사우나를 즐기는 독특한 경험도 가능하니 겨울 여행의 매력을 더해줍니다. 캐나다의 옐로우 나이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옐로우 나이프는 북극권에 가까운 지역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 찾습니다. 이곳은 적은 인구 밀도와 맑은 날씨 덕분에 오로라 관측에 최적화된 조건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는 오로라 관측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오로라를 관측하기 위한 다양한 투어와 숙박 옵션이 마련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로라 보러 간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도 열리기 때문에 오로라 관측뿐만 아니라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오로라 관측지는 독특한 매력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소에서 오로라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선택한 장소에서 아름다운 오로라의 매력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라의 매력과 관측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